미국에 가지 않겠다고? 역시 내 목적은 해들재단이었네. 그럼 차라리 감옥으로 보내줄게. 진나영이 끝까지 욕심을 버리지 못하다가 결국 천벌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수지 맞은 우리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김마리의 손끝이 떨리는 것을 보며 한진태는 마치 얼음 속에 갇힌 듯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마리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고 눈동자는 차가운 불꽃으로 타올랐습니다. 어두운 거실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겁고 그동안 억누르고 있었던 감정들이 마침내 폭발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신 끝내 이럴 줄 알았어요. 김마리가 한진태를 향해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 쌓인 증오가 스며 있었습니다. 한진태의 눈은 급격하게 흔들렸지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현우 아니, 우리를 일부러 외면한 거 맞죠? 내가 찾지 못하도록 당신이 그 아이를 숨겨온 거잖아요. 김마리가 한진태에게 한 걸음 다가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진태는 마치 자신을 변명하려는 듯 손을 들었지만 김마리는 이미 그 어떤 말도 듣지 않을 기세였습니다. 진태씨 말해요. 대체 왜 그랬어요? 왜 우리를 숨겼냐고. 김마리는 더 이상 참고 있을 수 없다는 듯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한진태의 입술이 떨리며 무언가 말하려고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신, 내가 그토록 찾던 현우를 눈앞에 두고도 모른 척한 거죠. 내가 얼마나 간절히 찾았는지 알면서도 그 아이를 내 곁에서 떼어놓으려고 했던 거예요. 김마리의 목소리는 점점 격해졌고 눈가에는 억누를 수 없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보다는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한진태는 두 손을 떨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어. 해들재단을 지키기 위해서였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김마리는 한진태의 말을 듣자마자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해들재단? 당신 해들재단 때문에 우리를 외면한 거예요. 그게 당신이 말하는 최선이에요.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당신은 늘 그런 식이었어요. 언제나 자신이 해들병원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그게 옳다고 믿었겠죠. 하지만 당신이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김마리는 한진태에게 가까이 다가가 손을 뻗어 그의 넥타이를 움켜쥐었습니다. 당신 이제 끝이에요. 난 당신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과 진나영 두 사람 다 반드시 감옥에 넣을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김마리는 치를 떨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목소리는 공기를 갈라냈습니다. 한진태는 움츠리며 작게 떨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줘. 내가 잘못했다는 건 알아.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진나영도 그저. 진나영? 그 이야기는 그만해요. 그 애까지 내 등에 칼을 꽂게 만든 건 다 당신이야. 당신이 진나영을 부추겼잖아요. 진나영도 이제 끝이에요. 내 아들 현우 아니, 우릴 그렇게 속여놓고 김마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크게 내질렀습니다. 당신에게 더는 기회는 없어요. 진나영도 당신도. 두 사람 다 감옥에 가게 될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야 말 거예요. 내 아들을 그렇게 만든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김마리의 눈은 차가웠고 결심에 찬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한진태는 김마리의 분노를 마주한 채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도 김마리를 설득할 힘도 잃어버린 듯 보였습니다. 김마리가 천천히 넥타이에서 손을 떼고 뒤돌아섰을 때 한진태는 벽에 기댄 채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김마리의 발소리가 거실을 가로지르며 울렸습니다. 한진태는 그 소리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운명의 발자국처럼 들렸습니다. 한진태는 김마리가 더는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게 끝나버린 것이었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형사님, 제가 이걸 들고 왔어요. 최선영이 가방 속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것은 한진태의 넥타이 핀이었습니다. 한진태가 김마리와 결혼할 때 함께 선물로 받았던 아주 특별한 물건이었죠. 김마리는 이 넥타이 핀을 소중하게 여겼는데 그게 정순정의 유품에서 나왔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장 형사는 넥타이 핀을 보자 잠시 멈칫하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분명 한진태 원장님께서 가지고 있던 물건이잖아요. 어떻게 정순정 씨에게 있던 겁니까? 최선영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예요, 형사님. 이 넥타이핀이 정순정 씨의 유품 속에 들어 있었어요. 한진태 씨가 정순정을 만났던 적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셈이에요. 장 형사는 잠시 침묵에 잠기며 넥타이핀을 손으로 돌려보았습니다. 선명하게 빛나는 은빛의 핀은 여전히 새 것처럼 반짝였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은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장 형사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한진태 원장님께서 정순정 씨와 얽힌 걸 증명할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최선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해요. 이 넥타이핀이 한진태 씨의 것이라는 것만으로는 그가 일부러 현우를 외면했다는 걸 증명할 수 없어요. 장 형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아무리 오래된 사건이라도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한진태 원장을 법정에 세우기 어렵습니다. 최선영의 눈에 절망감이 서렸습니다. 형사님, 저는 그저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 뿐이에요. 마리 씨도 더 이상 속을 수 없어요. 이걸 마리 씨에게 보여줘야겠어요. 장 형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마리 이사장님께는 당연히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너무 서두르시면 한진태 원장이 증거를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최선영은 고개를 숙인 채 넥타이핀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 핀은 단지 금속 조각일 뿐이었지만 한진태의 거짓을 밝혀내는 열쇠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마리는 이제 더 이상 한진태의 거짓말에 속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장 형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진태 원장은 분명히 이 핀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숨기려 할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니 이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진태 원장이 눈치채면 어떤 식으로든 이 증거를 빼앗으려 할 겁니다. 최선영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절대 한진태에게 돌려주지 않을 거예요. 이 핀은 지금 제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진태 씨가 이걸 찾지 못하도록 할 거예요. 장 형사는 최선영의 결심을 존중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진태 원장이 이 핀을 찾으려고 할 거라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순정 씨와 관련된 자료들도 이미 많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선영은 장 형사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넥타이 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진태 원장이 숨기려 했던 다른 증거들을 찾아야 합니다. 정순정 씨의 의료 기록이나 진료 기록들, 그리고 그때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한진태 원장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어떤 일을 벌였는지 더 깊이 조사해야 할 겁니다. 최선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이 넥타이핀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뿐이었습니다. 장 형사님, 이걸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할까요? 최선영은 넥타이핀을 손에 꼭 쥐며 물었습니다. 장 형사는 최선영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넥타이핀을 당분간 제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겁니다. 제가 철저히 감시하고 있을 테니까 한진태 원장이 손을 댈 일은 없을 겁니다. 최선영은 고민하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하지만 마리 씨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해요. 마리 씨가 한진태 씨의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않도록 이 진실을 전해야 해요. 장 형사는 최선영의 의지를 느끼며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마리 이사장님에게도 이 사실을 전하고 한진태 원장님의 뒤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오래된 사건이지만 이제는 그 실체를 밝혀내야 할 때입니다. 최선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 형사가 김마리에게 한진태의 서재에 녹음기를 설치하자는 이야기를 꺼냈을 때 김마리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동안 한진태와 함께한 세월이 결코 짧지 않았지만 그를 이렇게까지 의심하는 상황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진태가 현우를 일부러 외면하고 그 사실을 숨겨왔다는 진실이 밝혀진 이상 더는 마음 약해질 수 없었습니다. 장 형사는 고요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사장님,
한진태 원장님께서 그동안 많은 걸 숨겨오셨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제가 녹음기를 드릴 테니 서재에 설치해 보시겠습니까? 김마리는 장 형사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한진태와 함께 지냈던 모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다정했던 모습, 결혼 후 병원을 함께 운영하며 느꼈던 신뢰,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했던 날들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녹음기를 설치하라니 김마리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장 형사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이 상황에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한진태 원장님께서 지금도 뭔가를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걸 밝혀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진실을 감추려 들 겁니다. 김마리는 불안한 마음을 숨기지 못한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 비열한 방법 아닐까요? 그 사람을 몰래 녹음한다는 게. 장 형사는 김마리의 눈을 진지하게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이 방법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진태 원장님은 분명히 자신에게 불리한 대화를 서재에서 나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곳은 그분이 가장 신뢰하는 공간일 테니까요. 김마리는 장 형사의 말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진태는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었고 한때는 모든 것을 공유했던 동반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가 자신의 등을 돌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한진태가 현우를 일부러 외면했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을 숨기기 위해 지금도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최선영 씨가 한진태를 봤다는 말을 들었어요. 김마리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 사람이 정순정 씨와 연관된 거라면, 정말 이 모든 게 한진태의 계획이었다면. 장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선영 사장님께서 보신 장면과 이 넥타이 핀, 그리고 지금까지의 정황을 보면 한진태 원장님은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증거를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진실이 묻히고 말 겁니다. 김마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한진태가 지금 서재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과연 한진태가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기고 있었는지, 그동안 그가 했던 모든 말들이 거짓이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좋아요. 김마리가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장 형사님, 당신 말을 따를게요. 녹음기를 설치할 겁니다. 장 형사는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이 결정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진실을 밝히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김마리는 가슴 깊이 자리한 불안을 애써 억누르며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한진태가 자신을 배신하고 아들 현우를 외면했다는 그 사실을 마주할 준비는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진실을 마주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장 형사는 작은 녹음기를 꺼내 김마리에게 건넸습니다. 이 녹음기를 서재에 조심스럽게 설치하시면 됩니다. 한진태 원장님께서 눈치채지 못하게만 하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녹음할 수 있을 겁니다. 김마리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받아들고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이걸 발견하면 어떻게 되나요? 장 형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녹음이 중단될 겁니다. 하지만 이 녹음기 자체는 한진태 원장님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지 않으니 설치만 제대로 하시면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김마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 사람이 의심하지 않도록 잘 설치해 볼게요. 장 형사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김마리는 녹음기를 손에 꼭 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한진태가 자신의 서재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그곳에서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알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한진태가 숨겨온 모든 진실을 마침내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김마리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한진태 씨, 이젠 당신도 더는 숨을 곳이 없을 거예요. 김마리는 속으로 다짐하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진태와 진나영, 그들이 저지른 모든 악행의 대가를 치르게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결심을 가슴에 품고 김마리는 한진태의 서재로 향할 준비를 했습니다. 진나영은 거실에서 한현성을 바라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이제 막말을 꺼내려는 순간 진나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현성씨, 나 미국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감춰진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현성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천천히 돌리며 진나영을 바라봤습니다. 눈빛 속에 차갑게 깃든 경멸이 반짝였습니다. 뭐라고? 한현성은 애써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싫어요. 진나영은 다시 말했습니다. 콩이도 여기서 키우고 싶고 나도 여기를 떠나면 안 될 것 같아요. 목소리는 애절한 척했지만 그 속마음은 이미 한현성에게 들켜버렸습니다. 진나영은 해들재단의 안주인 자리를 수지에게 넘겨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재단을 수지에게 빼앗긴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진나영은 여기 남아야 했습니다. 한현성은 진나영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냉소적이었습니다. 콩이? 진짜 콩이 때문이야? 한현성은 코웃음을 치며 물었습니다. 진나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요, 콩이 때문이죠. 아이를 생각하면 진나영은 한현성의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한현성은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정말 콩이 때문이라고? 그게 진심이야? 한현성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진나영, 이제 그만 속여. 내가 콩이 핑계를 대는 것도 미국에 가기 싫다는 것도 다 너 자신 때문이잖아. 해들재단 그 자리가 그렇게 중요해? 진나영은 잠시 움찔하며 말을 잃었습니다. 현성씨,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난 그저 뭐? 한현성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을 끊었습니다. 정말 진절머리가 나. 넌 언제나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해. 콩이 핑계 대면서도 내 속셈은 뻔해. 여기에 남아서 진수지한테 해들재단을 넘기기 싫은 거잖아. 진나영은 순간 눈을 크게 뜨며 억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성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난 그냥 우리 가족을 위해. 가족? 네가 무슨 가족을 생각해? 넌 언제나 너만 생각하지. 처음부터 그랬잖아. 너랑 결혼한 것도 네가 콩이를 임신해서였지. 그리고 그때도 네가 속이면서 나를 묶어둔 거였고. 한현성은 단호하게 말하며 진나영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진나영은 입을 꾹 다물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한현성의 말이 전부 진실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해들재단의 권력, 그 욕망이 진나영을 여기에 묶어둔 것이었고 한현성은 이제 그것을 눈치챈 것이었습니다. 진나영, 난 이제 네가 진저리가 나. 내가 수지한테 질투하는 것도 해들재단 자리에 집착하는 것도 다 역겹다고. 한현성은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난 더는 네가 하는 연극을 못 봐주겠어. 한현성의 경멸스러운 시선은 진나영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진나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현성씨, 그게 나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들재단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잘못이라는 거냐고요. 하지만 한현성은 진나영의 분노에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돌려 거실의 문을 향해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네가 뭘 하든 상관없어. 나랑 콩이 우리만 있으면 돼. 넌 그냥 더는 내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한현성은 진나영에게 등 돌린 채 거침없이 걸어 나갔습니다. 진나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력하게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너지는 느낌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현성씨, 이러지 마요. 제발 내 말 좀 들어봐요. 진나영은 뒤에서 간절하게 외쳤지만 한현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진나영은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진나영은 숨을 고르며 한진태의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마음은 이미 단단히 먹은 상태였습니다. 긴장감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지만 지금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한현성에게 밀려난 지금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건 한진태뿐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진태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문을 천천히 열며 안으로 들어가자 한진태는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진나영의 등장에 고개를 들고 그 차가운 눈빛이 그녀를 꿰뚫어보는 듯 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한진태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업무에 방해를 받는 것이 불편하다는 표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진나영은 그런 표정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 순간 한진태가 자신의 편에 서주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끝장날 수도 있었으니까요. 현성 씨가 미국으로 가겠대요. 진나영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님, 이걸 막아주세요. 한진태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무심하게 대꾸했습니다. 현성이가 미국에 가는 건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일이잖아. 내가 막을 이유가 있나? 진나영은 입술을 꾹 깨물며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현성 씨가 가버리면 난 여기 남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해들재단에 수지가 들어와서 안주인이 되겠죠. 그럼 저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진나영은 최대한 이성을 유지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전 절대 수지한테 해들재단을 빼앗길 수 없어요. 한진태는 피곤한 듯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네가 내 서재까지 찾아와서 말할 일인가? 네가 원한다고 한현성의 결정을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그 말에는 진나영의 요구에 대한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진태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이상 큰 관심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나영은 여기서 물러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곧바로 꺼내는 대신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만약 제가 당신의 과거를 폭로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진나영의 말이 끝나자 한진태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진나영은 그 미세한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한진태의 목소리는 차가워졌습니다. 그러나 진나영은 두려움을 억누르고 더욱 강하게 나갔습니다. 잊지 마세요. 당신이 예전에 했던 그 일, 현우를 일부러 외면하고 우리를 숨기려 했던 그 모든 일. 전부 제가 녹음해뒀어요. 당신이 직접 말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한진태의 얼굴이 굳어지며 서재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뒤로 젖히며 진나영을 깊게 응시했습니다. 그걸 지금 나한테 협박하려는 거냐? 한진태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진나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협박이라뇨? 진나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현성 씨가 미국으로 가버리면 전 여기 남겨지고 수지가 해들재단을 차지할 거예요. 하지만 아버님이 한현성을 말린다면 전 여전히 여기에 남아서 재단을 지킬 수 있죠. 한진태는 진나영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날 협박할 만큼 절박하다는 건 알겠지만 네가 뭘 기대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군. 그 녹음이 정말 그렇게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나? 진나영은 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에요. 그 녹음만 있으면 아버님은 끝장이에요. 어머님이 그걸 듣는 순간 더 이상 아버님을 믿지 않게 될 거예요. 해들재단도 다 잃을 거고요. 한진태는 진나영을 잠시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진나영은 자신이 이겼다고 느꼈습니다. 한진태가 쉽게 무너질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 상황에서는 진나영에게도 힘이 있었습니다. 한진태가 평생 쌓아온 권력과 명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증거, 바로 그 녹음이 진나영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또 한진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그 녹음 파일을 없애겠다는 말인가? 진나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현성 씨가 미국으로 가지 않도록 말려주세요. 그리고 수지가 재단 안주인이 될 수 없게 막아주세요. 그럼 전 그 녹음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처리할게요. 한진태는 여전히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지만 진나영의 제안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임을 깨달았습니다. 진나영의 협박이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마리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좋아. 한진태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내 말대로 해주지. 하지만 내가 내 협박에 굴복했다고 생각하지는 마라. 그건 내 착각일 뿐이야. 진나영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제가 원하는 대로 될 거라는 거죠. 한진태는 진나영을 향해 고개를 돌린 채 서류를 다시 집어 들었습니다. 마치 모든 일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무언가 깊은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진나영은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며 서재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한진태의 얼굴에는 아직도 무엇인가 숨겨진 비밀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마리는 손끝이 떨리는 것을 억누르며 조심스럽게 서재의 서랍 속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장 형사의 말대로 한진태가 서재에서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는 예감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김마리는 숨을 가다듬으며 녹음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한진태의 서재에 녹음기를 설치한 뒤로 이 순간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엄습했지만 이제 진실을 확인할 순간이 왔습니다. 서재를 나와 녹음기를 재생하기 전 김마리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한진태와 진나영의 추악한 비밀을 마주할 준비는 되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진짜로 밝혀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에 결국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잡음만 들렸습니다. 김마리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한순간도 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진태의 차가운 목소리가 녹음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진나영, 이게 마지막 경고야. 네가 내 뒤를 밟는다면 너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그 뒤로 진나영의 뻔뻔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버님, 저도 기억하시죠? 제가 당신의 비밀을 전부 가지고 있다는 거요. 그 녹음 파일 절대 잊지 마세요. 만약 제 말을 안 들으면 제가 그걸 다 폭로해버릴 거예요. 김마리는 녹음 속 대화를 들으면서 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진태와 진나영이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단순한 협박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감춰온 비밀을 서로에게 쥐고 있었던 겁니다. 현우를 일부러 외면한 게 당신이잖아요. 그 아이를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진나영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한진태는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오래된 일이야. 누구도 다시 그 사건을 기억하지 않아.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난 문제없어. 하지만 진나영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정말요? 제가 그 사실을 장 형사에게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유아 유기 혐의로 모든 걸 잃게 될 거예요. 김마리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유아 유기 혐의. 현우 아니 우리를 일부러 버렸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한진태의 대답이 그녀의 귀에 울렸습니다. 그토록 찾고 애타게 기다리던 아들을 한진태가 일부러 외면했다는 충격적인 진실에 김마리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 모든 시간이 한진태의 거짓말 위에 쌓여 있었다는 사실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진나영의 또 다른 음성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그 녹음 파일을 장 형사에게 넘기면 당신뿐 아니라 저도 안전하지 않겠죠. 하지만 해들재단을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난 뭐든 할 거예요. 김마리는 녹음을 멈추고 서재 안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가슴이 마구 뛰었고 온몸은 뜨거운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한진태와 진나영이 서로를 협박하고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우리를 일부러 외면한 그 모든 사실이 녹음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김마리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당장이라도 한진태를 찾아가 모든 걸 따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김마리는 떨리는 손으로 장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 형사님,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요. 녹음 파일을 들려드릴게요. 김마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 형사는 곧바로 파일을 받았고 파일을 확인한 후 목소리가 차분해졌습니다. 이사장님,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 됐습니다. 한진태 원장님과 진나영 씨를 구속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김마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들이 벌인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해야 해요. 마침내 김마리는 한진태를 찾아갔습니다. 한진태는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김마리가 그를 향해 걸어오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김마리의 눈빛을 보고는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김마리, 무슨 일이야? 한진태는 침착한 척했지만 이미 뭔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한 듯 보였습니다. 김마리는 차가운 시선으로 한진태를 노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이제 다 끝났어요.
내가 녹음한 걸 들었어요. 당신과 진나영이 그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떻게 우리 현우를 버렸는지 전부 들었어요. 한진태는 입술을 떨며 말을 잃었습니다. 김마리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분노는 이제 숨길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김마리는 한 걸음 더 다가가며 한진태에게 외쳤습니다. 내가 당신을 믿었던 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이제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죗값을 치르게 될 거예요. 그때 장 형사가 나타났습니다. 장 형사는 한진태에게 다가가 수갑을 꺼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한진태 원장님, 유아 유기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한진태는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굳어버린 얼굴로 장 형사를 바라봤습니다. 그 옆에 있던 진나영도 장 형사에게 이끌려 구속되었습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진나영은 불안한 눈빛으로 한진태를 바라보았지만 한진태는 더 이상 그녀에게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김마리는 그들이 체포되는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 깊이 묻혀있던 분노와 배신감이 서서히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